안녕하십니까. 썸네일에 유명한 그 미술작품 하나가 알려있죠. 마라의 죽음. 제가 이제 이걸 언급했던 적은 있죠. 언제 했지? 메두사호의 뗏목 할 때, 고전주의 이후 포스트 고전주의로 낭만주의의 흐름이 하나 있고, 또 신고전주의의 흐름이 또 하나 있는데, 그게 이제 그것도 시작을 여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작품이거든요. 마라의 죽음. 근데 둘 다 상당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. 그 메두사호 뗏목 얘기는 했고, 지금 요 작품은 프랑스 혁명하고 거의 시차가 거의 없는 몇 년 뒤 작품이에요. 내가 지금 정확한 그 연도가, 프랑스 혁명 같은 거는 1789년 그냥 딱 외워지는데,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네요. 1795년이나 막 한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, 하여튼 그 앞뒤. 그러니까 일단은 프랑스 혁명이, 오늘 강아지들이 되게 많네, 큰 놈들이. 오늘이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. 일요일이구나. 일요일 주말이라서 강아지들이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산책을 많이 나왔네요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노동으로 그냥 일단 킨 거예요. 그동안 막 생각해 놨던 것을 그냥 한번 기록용으로 하자. 근데 일단 미술적으로, 이제 미술 작품이니까 미술적으로 보면 어때요? 잘 그렸죠? 역시 고대의 그 그리스의 그 아트나 르네상스의 아트나 아니면 신고전주의의 아트는 잘 그려. 그림을 잘 그려. 뚜렷하고 명확하게 잘 그려. 이 메두사호의 비극, 또 바로크 양식의 이제 큐피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양식이 다르니까, 양식이 달라서 이제 명암 처리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. 근데 이제 신고전주의는 다시 르네상스 양식에서 예술은 어떤 틀 혹은 내용, 이 중에 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. 이 중에 뭐 하나는 돼야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한단 말이죠. 제가 음악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듯이 하드락 막 이렇게 락앤롤 하드락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헬로윈 같은 데에서 파워메탈,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르던 표현으로는 멜로딕 스피드 메탈, 극한의 어떤 그런 테크닉을 보여주는, 그 일본에서 멜스메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용어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, 일본에는 그때 당시에 동시적으로 그 시장이 형성이 돼서 했었고, 우리나라는 잠깐 동안 그렇게 있었고, 시장까지는 이제 제대로 형성이 쭉 못 왔죠. 근데 그 다양한 시대, 다양한 지역의 음악적 재능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늘 있겠죠.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. 근데 그리고 이제 저처럼 탤런트가 없는 사람들도 듣는 귀가 있는 경우, 그림도 마찬가지겠지.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. 근데 그 중에서 마라의 죽음 같은 게, 그 사람만큼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나 그 작품이 아주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이 된 데는
형식, 내용, 형식도 이제 르네상스식의 것에서 그 좌우로 막 뻗어져 나간, 여기저기로, 좌우가 아니라 이제 시기가 이제 더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니까 뻗어 나간 여러 가지 영향도 받으면서도 그 시대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, 그래서 이제 보면은,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있는데, 이 사람이 피부병을 앓았다고 하거든요. 그 정확하게 어떤 병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많은 왕들이나 아니면은 당태종도 야사에 보면은 이제 요동 요기를 할 때 그 원래는 그쪽 길로는 그 육로로 잘 안 오거든요. 웬만하면은 거기 늪지대가 많고 해서 거기에서 피부병을 아마 앓게 됐을 거라, 이렇게 오고 실명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직했을 거다, 그런 야사도 있어요. 근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피부병이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, 이를테면은 낭만주의가 그렇게 낭만스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.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걸로 그렸다면은 피부병 걸린 피부가 막 두드러지게 다 드러나게 그렸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나 마라의 죽음에 나오는 그 마라는 굉장히 정말 르네상스식으로 돌아가서 이상화된, 피부병 없어, 거기에 보이는 모습은 그 피부병 때문에 그 욕실에 늘 뭐 이렇게 뭘 했겠지, 무슨 그때 당시에 대증요법이 있었겠죠.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이쪽에 뭐 편지가 있고, 다비드에게 이렇게 쓴 편지였나 그게 있고,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프랑스 혁명에, 우리 교과서에서 자코뱅당 들어보셨죠? 이제 왕당파가 있고 또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, 그다음에 그 안에도 더 강경이 있고, 또 지롱드파는 좀 온건하고, 오늘 사실 이제 그 배경이 된 혁명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. 그 혁명, 프랑스 혁명은 동학혁명이랑 한 70년 차이 나네, 그죠? 71년 차이가 나는군요. 동학의 처음 그 시작과 동학혁명은 이제 대충 100년 차이로 보면 되겠다. 100년 차이. 동학이 이제 1860년에 그 최재우 선생이 이제 그걸 하시고, 근데 이대의 최시형 요 선생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, 네트워크, 그 네트워크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봉중 선생이나 손화중, 김계남,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김구 선생도 그 안에 있었던 거죠. 그 네트워크 안에. 근데 이 두 개의 혁명은, 그 혁명 당시에 이제 다 반동, 뭐 우금치가 있었고,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었고, 그래서 성공을 못하죠.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문화 그 카테고리로 넣을지 인문사회 카테고리로 넣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거기 보면은 사람이 어떤 그 생각, 그게 이상적인 생각, 얼마 전에 제가 루스도 얘기했죠. 루스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인 기반을 제공해준 또 사람이에요. 제공해준 선생이에요. 제가 루스 얘기할 때 루스에게도 혁명 사상이 있고,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에 군림하지 않는, 그런 공화 정체를 이제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쿠뱅 당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강경파,
강경파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, 단두대를 만들고 루이 16세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도 보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제 금세 갔거든요. 근데 그 금세 간 사람들 중에 거기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예요. 강경파였죠. 근데 그 사람 개인은 굉장히 그 사람으로선 이상적이고 좋은 사람이고, 뭐 로베스피에르도 보면은 좋은 사회운동 실천 많이 했고 이제 하거든요. 그러나 혁명을 위해서는 이제 루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유혈이 아니라 유혈혁명,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.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강한 이런, 뭐라고 하면 좋을까, 공포정치. 아이 씨발놈들이 신호를 안 지켜. 강한 공포정치를 이제 했는데, 갑자기 나도 빨리 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뭔가, 아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간불에 저렇게 막 가잖아.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어필을 하거든요, 늘. 지금 같은 식으로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죠. 근데 그러다가 저기에서 막 사이코 같은 새끼가 딱 내려가지고 하면 어떡해.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. 근데 이제 그 혁명 어떤 사람은, 각각 개개인들은 온화하고 또 뭐랄까 인간미가 있고 그런 면들도 가지고 있어.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차피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고, 그게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마르크스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. 왜냐하면은 유혈이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그거 한 거 아니냐, 그래서 그 계층 때문에. 근데 실제로 그런 공산주의의 그 원류를 보기도 해요. 로베스피에르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어떤 초기 모습을 루소가 제시했던 그 공화정이 말씀드렸듯이 거의 소국과민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공포정치를 이제 하고, 그러다 보니까는 반발이 일어나고, 그 반발 그 상대들에게는 같은 파 내에서도 온건파들에게조차도 굉장히 그냥 보냈기 때문에, 그게 사실 그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조금 너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, 결국은 지롱드파, 그러니까 산악파가 아닌 지롱드파에 의해서 암살당해요, 마라가. 그 장면이에요. 그 지롱드파 그 사람은 온건한 사람인데,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. 근데 어쨌든 저 강경파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지. 그러나 그때 그 시대 정신, 그걸 그려내는 그 작품으로서는
프랑스 혁명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 혁명의 강경한 그 중심에 섰던 한 혁명가의 죽음, 요걸 이제 그려낸 거죠. 그래서 형식 아니면 내용이 뭔가 새로워야 돼. 근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인, 그리고 나서 바로 반동이 일어나고 왕정복구가 되고 뭐 재정이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 국제적으로도 그 동네가 얽히고 하지만은, 그래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100년, 200년이 지나면서 그때 이상이 반영이 된단 말이죠.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, 이를테면은 일제시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을사, 을미 이런 개혁에 반영이 되잖아요. 동학의 원래,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자체는 제가 아까 공산주의랑 연결점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 이전에 공산주의도 뭐 따지고 들어가면 이상적으로 평등하고 뭐 자유롭고 이런 거 추구를 하긴 한 거지.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그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근데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보편적이고,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그려져 있는 르네상스의 양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,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그 안에 있는,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뗏목 고증했던 것처럼 완전한 고증, 그 목격자들의 고증, 뭐 그 진짜 편지도 그거랑 똑같은 편지고 그런 식으로 고증을 해서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뗏목과 다른 점은 뭐냐? 피부병이 없어. 그런 건 다 지우는 거야. 이상화시켜서 그리는 거죠. 중간에 우리 올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입체파 그러니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미술사나 이런 거는 꽤 많이 철학적인 거랑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, 이제 르네상스하고 그 근현대 사이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좀 벌충을 하느라고 이렇게 노동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